안녕하십니까. 중환자실 이윤희입니다. 저는 오늘 sepsis, 즉 폐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epsis는 2.8초당 1명이 사망할 만큼 아주 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sepsis의 원인은 장기별로 다양한데 폐렴, 복강내 감염, 여러 감염 등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sepsis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더 위험이 큰 집단으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수술 등 여러 이유로 스플린이 없는 사람들, 면역 저하자, 영유아, 그리고 고령 인구 등이 있습니다. sepsis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환자의 체온, 맥박수, 호흡수, 백혈구 수치 등의 기준들을 정하고 그 기준들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면서 감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sepsis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sepsis 상태에서 장기 부전이 동반되면 severe sepsis, 샥이 동반되면 septic shock이라고 정의를 내렸었는데 모든 환자들이 앞서 얘기했던 그 SIRS의 양상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SIRS 또한 감염 외 트라우마나 에이셉틱 판크레아타이티스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sepsis3라고 하는 컨센서스를 통해서 sepsis를 새롭게 정의를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sepsis를 감염에 대해서 호스트의 반응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목숨을 위협하는 장기 부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부전은 감염에 의해서 소파 스코어가 2점 이상 변한 것으로 septic shock은 sepsis가 있으면서 수액을 적절히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동맥압 65mmmercury를 유지하기 위해 바소프레서가 필요할 만큼 지속적으로 저혈압이 있으면서 시럼 락테이트가 2mmol per liter, mg per 데시리터로 하면 18mg per 데시리터를 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특별히 알려진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면 베이스라인 소파 스코어는 0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 소파 스코어라는 것은 이제 장르의 뱅상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지표로 중환자실에서 장기 부전을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파 스코어는 PaO2와 FiO2 분율, 혈소판, 토탈 빌리루빈, 크레아틴인, 평균 동맥압, 그리고 글래스고우 코마 스케일 6가지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그 전체 합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잡한 소파 스코어를 배드사이드에서 사실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퀵소파 혹은 큐소파라고 불리는 지표도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큐소파는 환자의 호흡수, 의식 상태, 수축기 혈압이 3가지만을 갖고 평가하는 것으로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면 환자가 sepsis는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평가하고 진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sepsis3 이 논문에 나오는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환자 감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제 큐소파를 평가를 해서 2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organ dysfunction이 없는지 이제 소파를 계산을 해보고 소파가 2점 이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sepsis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sepsis가 있으면서 충분히 이제 하이드레이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낮아서 이제 바소프레서가 필요하거나 세럼 락테이트가 2mmol per liter를 넘는 경우에는 septic shock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sepsis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sepsis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epsis의 치료도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얼리골 다이렉트 테라피라고 해서 환자의 CVP와 SCVO2 등에 따라서 수액을 얼마를 더 줄지 등을 결정하는 그런 매니지먼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Surviving Sepsis Campaign이라고 해서 이제 미 중환자 학회와 유럽 중환자 학회 등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sepsis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 sepsis를 치료할 때 꼭 해야 하는 매니지먼트를 번들이라는 이름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6-hour 번들이라고 해서 이제 6시간 내에 해야 되는 처치들을 권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더 짧아져서 3-hour 번들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1-hour 번들까지로 이제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처치들을 사실 1시간 내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어쨌든 이 캠페인의 이제 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처치들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하라는 게 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환자가 이제 sepsis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먼저 락테이트를 측정하는 것을 제일 먼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니셜 락테이트가 2mmol/L, 이 국립암센터에 나오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18mg/dl가 넘으면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제 락테이트가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 락테이트가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티슈 하이폭시아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로서 여러 연구들에서 아주 유용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락테이트를 맨 먼저 측정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생제를 투약하기 전에 블러드 컬처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투약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 환자가 저혈압이 있거나 락테이트가 4ml/L 혹은 36mg/dl를 넘으면 플라즈마 솔루션 같은 이제 크리스탈로이드를 케이스당 30cc로 이제 투약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볼륨 리서시테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평균 동맥압이 65ml/Hg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바소프레소를 투약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원아워 번들은 계략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한테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환자 개개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sepsis의 주 치료가 되겠고 그 외에 몇몇 서포티브 케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케이스를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75세 여자 환자가 렉탈 캔서로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을 받은지 POD 5일째 됐을 때 저녁부터 기운이 없고 보호자가 보기에 말이 어느라고 헛소리를 한다고 했었고요. 당시 바이탈 사인을 보면 BP는 160에 75로 좀 높은 편이고 하트레이트가 112회로 타키카디아가 있고 호흡수가 28회로 타키미아가 동반되어 있고 39.1도의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메어에서 세츄레이션이 91%로 좀 낮았고요. 검진했을 때 침상에서 환자가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협조가 되지 않아서 억제대를 했다고 하고 피지컬 이그잼을 했을 때 로어 앱도멘에 텐더니스는 있었지만 리바운드 텐더니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ABGL을 하라고 해서 ABGL을 했는데 해보니까 폐하는 7.5고 PCO2 21, PO2 61, 바이카보네이트 17로 레스피레토리 알칼로시스가 동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볼릭 에시도시스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락테이트를 측정했더니 5.7ml/L였고 이제 그 외의 랩들 보면 WBC가 12,000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혈소판이 93,00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인도 1.94로 많이 증가되어 있고 토탈 빌루빈 1.6, 크레아틴인 33, 프로칼시토닌 17.5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sepsis일까요? 환자가 이제 특별한 기저질환이 렉탈 캔서 말고 없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열이 많이 나고 수술을 했었던 병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상 인펙션을 당연히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인펙션이 있으면서 organ dysfunction이 같이 있어야 sepsis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organ dysfunction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소파 스코어를 계산을 해봤더니 앞에서 이제 룸에어에서 세츄레이션이 91%고 당시 LPGA를 보면 PO2가 60대였기 때문에 GPF 레이쇼를 계산을 하면 300이 안 되고요. 혈소판도 9만대로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소파 스코어에서 보면 이것만 해도 이미 환자는 4점을 넘기 때문에 sepsis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빌리루빈도 올라가 있었고 혈압은 뭐 높은 편이긴 했었지만 크레아틴인도 상승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소파 스코어의 합을 다 계산을 해보면 최소 2점 이상 상승되어서 앞서 75세 여자 환자 케이스는 sepsis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epsis를 이제 정의를 했다고 하면 이런 sepsis가 풀블론 sepsis가 나타나기 전에 조금 더 환자들의 상태를 이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들은 없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sepsis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sepsis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sepsis인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이제 지표 중에 하나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꼭 피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제 옆에서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환자가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이유 없이 의식이 처진다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킨 모틀링이라는 게 있는데 모틀리라는 건 이제 반점이라는 뜻인데요. 간혹 보면 특히 환자 뭐 무릎이나 이런 배 같은데 약간 멍든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을 띠고 이런 모자이크 패턴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티슈 하이포퍼퓨전이 악화됨에 따라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인을 스킨 모틀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체온이 너무 낮아서 피부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물론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모틀링 사인을 봤을 때 환자의 퍼퓨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검사에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앞에 원아워 번들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락테이트가 있습니다. 락테이트는 티슈 하이퍼퍼퓨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데 체내에서 조직으로 산소가 적절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조직에서 어네로빅 메타볼리즘이 발생하면서 그 부산물로서 락테이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기저 암의 버든이 아주 큰 경우나 간 기능이 많이 나쁜 경우 혹은 메폴민 같은 일부 약물들 때문에도 락테이시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단 몇 시간 내에 이제 암이 많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뭔가 락테이트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혹시 sepsis의 어떤 조기 지표는 아닌지에 대해서 꼭 감별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입니다. sepsis는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원 자체를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방편으로 수술을 하거나 필요하면 이제 관을 넣어서 고여있는 것들을 빼주는 그런 시술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테터 릴레이티드 인펙션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히크만 카테터나 케모포트 같은 그런 장기 사용을 위한 도관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는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만약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PTCVD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는 이제 퍼포레이션이 된 그런 CT 사진입니다. 당연히 수술적인 처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감염원을 해소를 했다라고 하면 또한 항생제를 빨리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떤 항생제를 쓰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용량으로 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에는 의심되는 감염 병소나 이전의 항생제 사용력, 환자의 신기능, 간기능,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멀티드러그 레지스턴스 패소젠의 리스크 팩터로는 최근 3개월 내의 항생제 사용력, 최근 입원력, 면역 저하 상태, 그 지역이나 병원의 내성률 등을 고려를 해서 MDR 패소젠을 커버하는 항생제를 사용할지를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모다이나믹 서포트입니다. sepsis 때에는 말초혈관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혈관 내 볼륨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체내 메타볼리즘이 증가하면서 이제 적절한 헤모다이나믹 서포트가 없으면 조직들은 이제 하이폭시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장기들로 피가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준으로 이제 대개 mean arterial pressure 65를 이용을 합니다. mean arterial pressure 65mm 머큐리를 기준으로 해서 환자들의 ICU 모탈리티가 차이를 보였다라는 그런 이전 연구들이 있어서 그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65라는 숫자가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혈압을 더 높게 하면 예후가 더 좋으냐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혈압을 65, mean arterial pressure를 65보다 더 높은 80 이상으로 유지했을 때 모탈리티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크로닉 하이퍼텐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널 리플레이스 테라피를 하는 경우가 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할 수가 없다면 이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수액을 주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여러 수액들 중에서 어떤 것을 줄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septic shock에서 스타치는 모탈리티에는 큰 차이가 없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리스크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sepsis나 septic shock에서 스타치는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로이드 중에서도 이제 어떤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할지를 비교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리스탈로이드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솔루션과 노멀 셀러인을 비교한 그런 연구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사실 모탈리티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제 신기능 악화나 레널 리플레스 테라피의 인시던스에서는 노멀 셀라인을 사용했던 데에서 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예를 들면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 같은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가 퍼스트 라인으로 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타치는 사용을 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 환자 몸무게당 30cc를 처음에 주는 것을 일단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K당 30cc 정도 되는 그런 볼륨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를 계속 평가를 하면서 오버하이드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하이드레이션 자체도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 리서시테이션을 하면서 환자의 퍼퓨전이 개선되는지, 예를 들면 뭐 스킨 모틀링이 호전이 되는지, 환자의 하이트레이트가 좀 떨어지는지, 소변량이 늘어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를 해야 되겠고, 또한 오버하이드레이션의 사인이 없는지 피지컬 이그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용하다면 이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몸무게 키로당 30cc의 볼륨을 전부 다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요. 좀 나눠서 주면서 이런 퍼퓨전의 호전 등을 계속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컨저스티브 하트 페일러가 있거나 ESRD로 투석을 하는 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볼륨을 주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떤 수액을 어떤 속도로 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ESRD로 이미 실험 포타슘이 7이 넘는 환자한테는 플라즈마 솔루션처럼 포타슘이 포함되어 있는 수액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노멀 셀라인 같은 포타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액이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하트 페일러로 이젝션 프랙션이 10%, 20%밖에 안 되는 환자한테 만약에 kg당 30cc의 그런 아주 많은 볼륨을 단시간 내에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트 페일러가 안 좋아지면서 환자는 나쁜 코스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액을 주면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나 소변량, 뭐 사용할 수 있다면 초음파 여러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너무 오버하이드레이션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이제 언더하이드레이션 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계속 재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수액을 충분히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평균 동맥압이 65mmM가 되지 않으면 바소프레서 투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septic shock에서 퍼스트 라인으로는 노르피네프린이 바소프레서로서 권장이 되고 있고 바소프레신이나 에피네프린 등을 추가로 투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부정맥 위험 때문에 브라디카디아가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퍼스트 라인 바소프레서로서는 septic shock에서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처치들을 모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샥이 잘 해소되지 않을 때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치료로는 시스테믹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는 이유는 septic shock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corticosteroid insufficiency가 동반된다는 critical illness related corticosteroid insufficiency라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와 상관없이 나타나며 따라서 rapid HTC stimulation 테스트는 진단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이드로코티존 200mg을 하루 동안 컨티뉴어스 인퓨전으로 주거나 50mg씩 4회에 나눠서 주입하게 되는데 볼루스로 투약했을 경우에는 혈당의 조절이 쉽지 않고 고혈당 자체도 환자의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티뉴어스 인퓨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용 기간은 샥이 해소가 되면 테이퍼링 필요 없이 그냥 중단 가능하며 만약에 septic shock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샥 자체를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약 전에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RBC 수혈은 액티브 블리딩이 없다면 대개 헤모글로빈 7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환자가 심질환
등 이제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면 헤모글로빈 10을 목표로 수혈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카디악 서저리를 받은 포스트업 환자들에서도 리버럴 트랜스퓨전 스트래티지와 컨서버티브 트랜스퓨전 스트래티지를 비교를 했을 때 예후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 7에서 8 정도를 기준으로 수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혈소판은 이제 환자의 출혈 경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수혈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블러드 자체는 단순히 환자의 볼륨 익스펜션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면 당연히 트랜스퓨전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크리스탈로이드를 대신해서 블러드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양해야 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sepsis는 시간에 아주 민감한 그런 질환입니다. 발견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 환자들이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환자가 sepsis인지 알아차리고 감염원을 제거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액과 바소프루스 등을 적절히 주입을 해서 티슈 퍼퓨전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